초등학교 4학년 때 같은 반에 코우군이라는 아이가 있었다. 코우군은 조용하고 눈에 잘 띄지 않는 타입이었지만 혼자 노는 건 아니고 다른 아이들과도 잘 어울렸었다. 나와도 딱히 친하다고 할 정도는 아니지만 교실에서 평범하게 대화를 나누곤 했다. 그러던 어느 여름날의 하굣길, 숲을 옆을 지나가는데 검은 무언가가 움직이고 있었다. 뭔가 싶어 자세히 보니 그것은 책가방이었다. 숲을 속에 누군가가 있었다. 뭘 하는 건가 싶어 다가가 보니까 책가방을 메고 있는 건 코우군이었다. 이런 곳에서 뭐 하고 있어? 코우군은 내 쪽으로 고개를 돌리고 대답했다. 별거 아니야. 개구리를 가지고 놀고 있는 것뿐이야. 아, 개구리를 좋아하는구나. 숲을 사이로 흐르는 개울가에 쪼그리고 앉은 채 코우군은 등을 돌린 채 대답했다. 그래, 개구리를 이렇게 하는 게 난 참 즐거워. 왼손으로 참개구리 한 마리를 잡아들더니 내게 보여줬다. 코우군은 참개구리의 오른쪽 다리를 잡아 들고 있었다. 그리고 참개구리의 왼쪽 다리는 허벅지 부근에서 사라져 있었다. 그거 코우군이 자른 거야? 코우군의 오른손엔 미술 공작 시간 때 쓰던 커터칼이 들려 있었다. 칼날엔 붉은 피가 살짝 묻어 있었다. 맞아. 여기 있는 개구리의 왼쪽 다리를 모두 잘랐어. 그렇게 말한 뒤 코우군은 손에 잡고 있던 개구리를 놓아주고 근처에서 뛰어다니는 새 개구리를 잡으려 했다. 놓아준 개구리는 비틀비틀 기어가다가 개울로 들어가 그대로 흘러갔다. 그리고 어제 3년 만에 고향에 돌아와 동네 슈퍼마켓에 들렸다가 어릴 적 친구인 다이군과 우연히 만났다. 난 코우군이 문득 떠올라서 이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코우군은 내가 목격하기 전 훨씬 어릴 때부터 개구리 왼쪽 다리를 자르는 것을 정말 좋아했다고 한다. 그 녀석 개 중에서도 올챙이가 발이 자라나기 직전에 잘라내는 걸 가장 좋아한다고 했었지 아마. 잘 잘라내면 상처가 아물어 마치 선천적으로 왼쪽 다리가 없는 개구리처럼 된다고 한다. 아무리 그래도 요즘은 그런 짓 안 하지 개. 우리도 이제 20대 후반이다. 아무리 그래도 지금은 그런 짓은 하지 않을 거라 믿으며 농담처럼 말했다. 아, 그 녀석 죽었어. 오토바이 사고였지. 뭐랄까, 비 오는 날에 가드레일을 들이받았는데 어떻게 부딪힌 건지 왼쪽 다리가 허벅지에서 잘려나가는 바람에 출혈 과다로 살릴 수가 없었다고 하더라고. 다이군의 말에 충격을 받아 난 입을 열 수가 없었다. 주변에서도 다들 개구리의 저주가 아니냐 이런 소리를 하더라고. 코로나 전에 있었던 일이니까 벌써 한 4년 됐나? 야, 너도 시간 있으면 코우네 집에 가가지고 향이라도 좀 피우고 와. 다이군은 그 말을 남기고 카트를 끌어 계산대로 향했다. 난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저주라던가 애군이라던가 그런 건 잘 모르지만 그저 인과응보라는 단어가 머릿속을 맴돌았다. 무엇이 코우군에게 개구리 왼쪽 다리에 집착하게 만들었는진 잘 모르겠다. 다만 그날 숲을 속에서 다리가 잘려나간 개구리를 보며 행복해하던 코우군의 미소를 난 잊을 수가 없다. 어른이 된 지금도 혼자서는 엘리베이터를 못 탈 정도로 트라우마가 생기게 된 일이 있었다. 중학교 시절 같이 어울려 다니던 후지사와라는 녀석이 있었다. 우리 둘 다 한창 반항기일 때라 허구한 날 밤늦게까지 아무 목적도 없이 어슬렁어슬렁
돌아다니곤 했었다. 어느 날 후지사완의 부모님이 출장에 가서 안 돌아온다고 하시기에 걔네 집에서 하루 묵기로 했다. 그날 역시 한밤중까지 밖에서 돌아다니다가 배가 고파져 후지사완의 집으로 돌아가기로 했다. 아마 12시는 넘었을 시간이었을 거다. 후지사완의 집은 고층 아파트의 10층이었다. 고층 아파트라곤 해도 지은 지 오래돼서 대문에 오토락도 없고 여기저기 지저분한 건물이었다. 아무도 없는 홀에서 엘리베이터를 탄 뒤 10층 버튼을 누른다. 그리고 곧 문이 닫힌다. 하지만 문이 닫히기 직전 갑자기 손이 쑥 들어와서 쾅 하는 소리를 내곤 다시 문이 열렸다. 억지로 엘리베이터에 올라탄 것은 시커먼 옷을 입은 한 남자였다. 후지사와도 나도 내심 기겁할 정도로 놀랐지만 티를 내지 않고 남자를 노려봤다. 하지만 남자는 모자를 깊이 눌러 쓰고 있어 눈이 보이질 않았다. 남자의 안색이 좋지 않았던 것만은 기억하고 있다. 남잔 버튼을 누르고 엘리베이터 안으로 들어섰다. 난 거기서 위화감을 느꼈다. 분명 12층까지만 버튼이 있었을 터였는데 어째서인지 남자가 누른 버튼은 R이었으니까. 옥상으로 가는 버튼 같은 게 있었나 싶어 후지사와를 바라봤다. 후지사와도 나와 같은 생각이었는지 순간 눈이 마주쳐 서로의 고개를 갸우뚱했다. 엘리베이터가 평소보다 느리다 싶어 문자판을 올려다봤는데 그 순간 후지사와가 갑자기 입을 열었다. 야, 우리도 옥상 보러 갈래? 솔깃하긴 했지만 배가 너무 고팠다. 난 문자판을 계속 바라보며 아이 됐어, 배고파 라고 대답했다. 후지사와는 의외라는 듯이 아 그래? 뭐야, 빨리 가자 그럼 라고 말했다. 10층에 도착해 엘리베이터에서 내릴 때였다. 뒤에서 쯧하고 혀를 차는 소리가 들린 것 같아 난 뒤를 돌아봤다. 닫히고 있는 문 사이로 서 있는 남자의 얼굴이 확실하게 보였다. 죽은 사람같이 창백한 얼굴에 눈에는 검은 자위가 없었다. 입은 반쯤 벌리고 있는 괴상한 얼굴이었다. 지를 것 같았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힌 뒤 문에 달린 유리창 너머로 보인 엘리베이터 안은 텅 비어 있었다. 엘리베이터 속 남자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엘리베이터는 조용히 위로 올라간다. 우린 필사적으로 집으로 들어가 문을 잠궜다. 그리고 그제야 알아차리고 다시 소름이 끼쳤다. 1층에서 남자가 올라탔을 때 그렇게 급히 나타났는데도 발소리 하나 들리지 않았었다. 후지사완의 집에 불이란 불은 다 켜고 밥을 먹으면서 아까 전 이야기를 나눴다. 후지사와도 울 것 같은 얼굴로 말했다. 나도 발소리 못 들었는데 애시당초에 옥상으로 가는 버튼도 있지도 않은데 뭐야. 하지만 진짜 충격은 그 다음 후지사와가 한 말이었다. 아까 네가 갑자기 옥상에 가자고 했을 땐 진짜 어떻게 해야 하나 싶더라고. 야, 그건 네가 말한 거잖아. 우린 서로 얼굴을 마주보곤 소름이 끼쳐 엉엉 울었다. 다음날 아침 완전 쫄아서 확인했지만 엘리베이터의 버튼은 12층까지밖에 없었다. 후지사완의 부모님에게 전해 듣기로는 그 아파트는 정기적으로 투신 자살하는 사람이 나오기 때문에 다른 곳보다 집값이 싸다고 한다. 부동산에선 정신병원이 근처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닐까라고 했다지만 후지사완은 그 후 곧바로 멀리 이사를 가서
연락도 끊어졌다. 아직도 난 한밤중에 엘리베이터 타는 게 무섭다.